지금 AI 반도체 시장 정말 난리도 아니죠. 완전히 광란의 파티 현장이에요. 모두가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20년 동안 이런 파티를 여러 번 겪어본 제 눈에는 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균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파티가 과연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늘 그렇듯이 중요한 원칙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이지 절대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그런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엄청난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우리나라 디램 기업들이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조업에서 그것도 이 정도 규모의 산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건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말이죠. 제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딱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파티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엄청난 파티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끝을 맺게 될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우선 지금 이 열풍이 정말 과거와는 다른 건지 현실부터 점검해보고요. 그 다음엔 과거 사이클의 유령들로부터 교훈을 얻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파티를 끝장낼 수 있는 5개의 결정적인 단층선을 짚어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펼쳐질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돈을 지켜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다 라고 외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의 엔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심장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진원지, 그 출발점은 바로 소수의 거대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이걸 우리가 캐펙스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의 유일한 엔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건 그들의 지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어떠냐면요. 수요는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달리는데 공급은 겨우 자전거 페달 밟으면서 헐떡이며 쫓아가는 형국이에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와 생산의 격차가 쫙 벌어져 있죠. 이 벌어진 아가리가 바로 지금의 기록적인 반도체 가격과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20년차 베테랑 투자자는요, 항상 과거의 유령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그 패턴, 그 운율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과거의 사이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속삭이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보세요. 스마트폰, 클라우드, 그리고 팬데믹까지 파티의 이름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난 10년간 모든 반도체 호황은 새로운 기술이 견인했죠.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는 바로 그 중간, 시끄럽던 음악은 딱 멈췄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2018년 클라우드 사이클이 아주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빅테크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로 그 분기, 시장은 곧바로 공급 과잉이라는 차가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빅테크의 지출이 바로 이 시작의 산소 호흡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파티를 끝낼 수 있는 5개의 잠재적 위험 요인, 제가 단층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치 압력솥의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압력을 못 이기고 균열을 보일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균열의 가능성은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지금 AI 투자는요, 딱 19세기 골드러시랑 똑같아요. 저기 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너도 나도 비싼 곡괭이를 사들이고는 있지만
정작 그 금을 캐서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단 말이죠. 월스트리트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동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장비들로 도대체 돈은 언제 벌 겁니까? 하고요. 두 번째 위험은 빅테크의 돈줄, 그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요,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그 넉넉한 현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빚,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돈으로 파티를 즐기다가 이제는 남의 돈까지 빌려서 파티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그들의 근본적인 체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위험한 변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벌어들이는 돈, 즉 영업현금 흐름은 완만하게 늘고 있는데 빌리는 돈인 채권 발행액은 그냥 수직으로 치솟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월급은 비슷한데 카드빚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가장 먼저 뭘 줄이시겠어요? 아마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부터 줄이겠죠? 빅테크에게 그 지출이 바로 우리 반도체 투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 발전이 가진 역설, 바로 효율성의 양날의 검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운전을 덜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기름값 아낀 걸로 더 멀리, 더 자주 운전하러 다닙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AI 모델이 효율화돼서 더 적은 반도체로도 구동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스마트폰처럼 AI가 널리 퍼지면서 전체 시장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이제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하다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멈춰버릴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양날의 검입니다. 네 번째 위험.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공급 그 자체죠. 지금 당장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새로운 공장들은 이미 땅을 파고 기둥을 울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추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2027년 이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공급 곡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최첨단 기술의 갑죽장인 HBM, 이 F1 경주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대신에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범용 디램 시장에 엄청난 물량의 저가형 자동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최고급 스포츠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이 저가 공세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평균 가격을 질질 끌어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압력솥을 위협하는 5개의 균열, 즉 단층선을 살펴봤습니다. 이 균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변수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2027년쯤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시장이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는 그림입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빅테크의 투자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고요. 2027년에 신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균형을 찾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가장 낙관적인 강세 시나리오는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소위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뻥 하고 터지면서 지금의 폭발적인 수요를 다 흡수하고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약세 시나리오는 AI 수익화는 결국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으로 빅테크의 돈줄마저 막히면서 투자가 급감하고 결국 과거의 공급 과잉이라는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석과 시나리오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우리 계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대응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실제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현재 핵심 AI 반도체 비중을 35%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시장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 방아쇠, 즉 트리거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저만의 트리거는 이거예요. 빅테크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성장률 전망치가 2분기 연속으로 15% 밑으로 떨어질 때 왜 하필 15%냐고요?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 역사적으로 이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사이클의 정점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딱 포착되면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칙에 따른 진짜 대응이죠. 이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시장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외치는 예언가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대신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명확한 시나리오와 원칙을 가진 생존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예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개의 단층선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가장 예민하게, 가장 날카롭게 지켜볼 단 하나의 지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트리거는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분석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